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0.0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장 막판에 이렇게 상승 전환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자체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자, 거기다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오늘도 이렇게 코스피를 양 매도했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3시 46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3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다우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장 중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에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MS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이렇게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다우와 나스닥이 어제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된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오늘 열리는 FOMC 회의 때문입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는 분명히 테이퍼링은 실행을 할 것이고 금리 인상 역시 앞당길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어제도 장중에는 계속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 중이었지만 세계 증시는 모두 다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지금도 이렇게 유럽 증시가 개장되었고 빨갛게 불타오르고 있지만 오늘 있을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유럽 증시는 하락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공개된 미국의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9.6%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으며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준에서는 테이퍼링을 조기 종료하고 금리 인상을 앞당길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경기 회복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당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 아저씨가 매일 마시는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돌파했고 코카콜라 친구 맥도날드도 얼마 전에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국에서 펩시콜라를 수입하고 있고 주류 전문회사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주가가 정말 바닥을 기고 있죠. 오늘 같은 날에도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같은 주류 회사인데 왜 한국의 롯데칠성은 이렇게 52주 신저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미국의 코카콜라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코다리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줄어들었으며 롯데칠성에서는 일본 관련 음료수를 수입 중인데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매출 역시 감소가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도 여러분 맥도날드의 최대 라이벌이죠. 맘스터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연일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오늘 같은 날에도 플러스 6.5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맘스터치의 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자, 그건 바로 컴투스와 협약 때문입니다. 썸머너즈워 콜라보레이션 세트가 발매됐다고 합니다. 썸머너즈워 콜라보레이션 세트가 발매됐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이렇게 5%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그리고 다우지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도 다우에 상장되어 있는 매월 가는 마트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자, 보통 월마트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따라가는 경향이 상당히 심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월마트의 차트와 이 부분까지는 10년물 국채금리와 월마트의 차트가 매우 흡사합니다. 하지만 이틀 뒤에는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의 국채금리를 따라가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어제 다우와 나스닥이 하락 마감을 했어도 화이자의 주가는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이렇게 화이자의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화이자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가 오미크론 바이러스에도 강력한 효과가 있다라는 레포트 때문입니다. 자, 화이자 측에서는 이번에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오미크론 바이러스에도 지금 개발 중인 치료제는 강력한 효과가 있으며 화이자의 치료제는 현재 미국 식약청에 긴급 사용 신청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화이자의 깐부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어제 플러스 1.9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치료제 관련주 머크 역시 이렇게 1.3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다만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이렇게 1%대 상승이 나왔으나 결국 종가는 마이너스로 마감되고 말았죠. 자, 저렇게 미국의 치료제 관련 소식이 나오면은 한국의 백신 관련주라던가 혹은 치료제 관련주는 보통 하락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치료제를 수입하면 되기 때문에 국산 치료제는 거의 도입하기 힘들죠. 자, 하지만 여러분 오늘 상승한 상위 종목들을 보세요. 제약과 바이오주가 대부분이죠. 자, 최근에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FMC 경계감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52주 최저가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일 연속으로 코스피를 매도 중입니다. 어머 천재님 무슨 이야기예요? 어제는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를 이렇게 순 매수한 걸로 나왔는데 에이 설마 우리 기존 시청자분들이라던가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어제는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코스피를 순 매수했으며 외국인과 기관은 이렇게 양 매도를 했어요. 이 매동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 블록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 매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딜이 어떤 종목으로 이루어졌나를 검색하고 싶으시면은 네이버 검색창에 블록딜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어떤 종목이 블록딜이 이루어졌는지 다 뉴스에 나와요. 어제 시간에서 블록딜이 이뤄진 종목은 다름 아닌 LG였어요. 아니 여러분 이틀 전에는 LG전자라던가 LG 관련주를 애플카 뉴스를 띄운 다음에 주가를 뻥 상승시키더니 아니 이게 뭐야 주가를 저렇게 상승시켜놓고 그 다음날 이렇게 다 빼버리는데 그 뉴스가 블록딜이라니. 아니 여러분 대기업 주식이 이 정도면은 코스닥 종목은 볼 필요가 없어. 자, 이건 어제 램테크놀로지의 시간의 단일가인데 시간의 단일가에서 램테크놀로지는 어제 하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9.1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이 주가의 움직임이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나요? 갑자기 뜬금없이 상한가를 갔다가 그 다음날 급등을 시켜놓고 다 빼버리고 그 다음날 지지해주는 척하면서 시간에서 하한가 가고 오늘 20% 하락. 상한가를 갔던 거 3일 만에 다 뺐어. 아니 램테크놀로지는 최근에 상한가를 간 게 가짜뉴스로 상한가를 갔고 가짜뉴스가 나오고 고점에서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매도했어요. 아니 코스닥 계잡주만 저러는 게 아니라 대기업인 LG도 이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믿고 누가 사겠습니까? 자, 오늘 램테크놀로지가 이렇게 급락이 나온 이유는 첫 번째는 바로 추가 상장 뉴스입니다. 램테크놀로지는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돌파하자 이렇게 추가 상장을 182만 주를 발행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행정소송까지 패하면서 신공장 건축이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걸 세력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애초부터 가짜뉴스로 램테크놀로지를 지난번에 상한가를 보내놓고 그 다음에도 또 아무 이유 없이 상한가를 간 게 모든 게 작전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램테크놀로지가 시간의 단일가에서 잠깐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마저도 꼬시기였어요. 잠깐 이렇게 상승을 몇 번 보여주고 종가는 그냥 0%로 마감. 그리고 LG 관련 주식은 극과 극을 보이고 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도 이렇게 마이너스 0.71% 하락으로 마감이 되면서 다시 한번 11월 30일 저점을 깨러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양을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량 대비해서 공매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이렇게 고점에서 공매도가 많이 늘어났고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저점 무조건 깨고 내려갑니다. 여기서 한번 깬 다음에 올리느냐 아니면 더 빼느냐가 중요한데 어제 영상에서 게임주 중에서 카카오 게임즈 여기서 지금 공매도를 이만큼 쳤고 계속 누르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여기 저점을 깨고 무조건 내려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보시면은 지난번 저점이 깨졌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오늘 87,000원까지 찍었다가 약간 반등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반대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LG화학과 정반대입니다. 신저가를 가고 있는 LG화학과 다르게 애플의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LG 이노텍도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레포트가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갔죠. 반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애플 수혜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BH, 애플 관련주죠. 이 주식 같은 경우에도 11월 11일 빼빼로데이를 기점으로 이렇게 연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애플 관련주 3등주인 인터스텔라, 인터플렉스는 이렇게 15일 동안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과연 오늘 애플의 주가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락을 하고 있고 그 여파 때문인지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틀 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량이 너무 없다. 그래서 상한가를 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한가를 간 거래량보다 하락 거래량이 클 경우에는 진짜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상한가를 갔던 아이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2.8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와,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을 보시면은 상한가를 갔을 때보다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거래량이 더 많습니다. 아니 여러분,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로봇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찌라시 나오고 로봇 관련주가 상승을 이렇게 했을 때도 하락할 때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졌고 지금도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급등이 나왔을 때 거래량보다 급락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더 많이 터지면 위험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노루페인트처럼 이렇게 조금씩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빠지는 거, 지금 여기에 있는 거래량을 다 합치면은 최소 거래량이 이 정도까지 됐기 때문에 세력들은 거의 다 빠져나갔거든요. 봐봐, 매동도 보세요. 이미 여기서 매수한 애들은 이미 다 차익 실현하고 튀었잖아요. 그래서 물리신 분들은 물려놓고서 희망 고문을 하지 마세요. 만약에 우신 시스템 어제 이 종목 15%까지 올랐는데 종가가 플러스 3%야. 그러면 어제 꼭대기에서 사신 분들은 마이너스 13%입니다. 근데 오늘 마이너스 8%가 빠졌어. 그럼 마이너스 21%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뭐 손절을 하거나 뭐 어떻게든 책임을 졌어야 돼. 근데 지금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으니까 세력들이 지금 거래량이 이만큼 남아있어서 다 탈출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다음번에 이렇게 뿅 하고 올릴 때 그때 탈출해야지.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11월 24일에도 이만큼 거래량이 터졌는데 그 뒤로 올라간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지난번 고점 5,260원까지 간 적이.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도 조심하세요. 자, 보세요. 우리 지수가 9시 7분에 분명히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중이었어요. 그런데 코스피 코스닥 지수 말고 종목을 보시면은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세요.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종가를 보시면은 둘 다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락 종목을 자세히 비교해 보시면은 지수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이 지수가 하락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분봉을 켜놓고 지수 차트를 보면서 와, 지금 종가에 주식을 매수해야지 하고 들어가잖아? 그럼 여러분, 거짓말처럼 종가 직전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종목이 너무 많거든요. 자, YJ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120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를 했다라는 찌라시를 띄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년 연속 적자이고, 보통 적자 회사가 저렇게 투자 유치를 하거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받을 경우에는 상한가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녀석은 상한가를 보낼 것처럼 27.69%까지 올렸다가 갑자기 종가에 20분 남겨놓고 고점 대비해서 11%를 뺐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닥, 코스피 모든 종목들이 빼는 시간이 일정합니다. 2시 30분 이후로는 계속 올릴 것처럼 보여주고 그냥 쑥 빼버려요. 일신바이오도 보세요. 2시 30분에 아까 YJ 게임즈처럼 똑같이 빠졌죠. 심지어 하락폭도 똑같습니다. 28%까지 올랐던 일신바이오는 종가 직전에 저렇게 고점 대비해서 11%가 빠졌죠. 그런데 보통 저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동시호가 때는 세력이 들어 올려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면은 그 다음날 개인 투자자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으로 갑자기 동시호가 때 확 치고 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일신바이오 오늘도 똑같죠. 프로그램이 장막판 동시호가 때 이렇게 3만 주를 샀지만 오히려 동시호가 들어가기 직전에는 잠깐 올리고 동시호가 때는 이렇게 밀어버리는 게 최근 유행입니다.
자, YJ 게임즈도 보세요. 시간의 단일가 들어가기 직전에 동시호가에서 이렇게 일신바이오랑 똑같이 3만 주를 갑자기 매수했는데 차트도 비슷하고 가격대도 비슷합니다. 자, 아까 동시호가 직전에는 이렇게 잠깐 상승하면서 3,750원을 지지해줬거든요. 근데 동시호가 들어가니까 3,750원에서 1% 이상을 빼버렸어. 자, 그리고 일신바이오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1.02% 하락을 시켰고 YJ 게임즈 역시 시간의 단일가에서 1.76%의 하락이 나왔어요. 여러분, 주식이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런 거 보면은 다 똑같아. 자, 상하제약도 보세요. 오늘 16.7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런데 아까 YJ 게임즈라던가 일신바이오처럼 얘도 고점 대비해서 10%가 빠지고 세 종목 다 이렇게 빠진 시간도 다 똑같아요. 자,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마이너스가 난 종목은 어떻게 된다? 짠! 시간의 단일가에서 무조건 하락. 자,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런 겁니다. 최소 25%에서 27% 이상 상승한 종목이 2시 30분쯤에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빠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투신이라던가 검은머리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수가 살짝 들어오나 이런 종목들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최소 1% 이상의 하락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런 패턴은 없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은 25% 정도 상승하는 녀석은 갑자기 3시 20분이 되면은 상한가를 말아버리고 상한가를 못 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20% 이상인 경우에는 보통 19%에서 18%대를 지지해주면서 갑자기 동시호가라던가 혹은 막판에 V자 반등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절대 안 나와요.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상한가 말 수 있었어. 근데 상한가를 말기는커녕 동시호가에 빼버리죠. 이게 주식이 여러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봐봐, 프로그램으로 계속 30만 주 40만 주 매수하니까 야, 이거 상한가 종가 가겠구나 이렇게 다 생각하고 개인 투자자분들 들어오잖아. 근데 갑자기 종가 들어가기 전에 프로그램이 30만 주에서 이제는 20만 주밖에 매수를 안 하고 있고, 어때요?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에 계속 팔아 프로그램이. 이거 끝났구나 생각하니까 동시호가 때 다시 이렇게 사면서 결국 20만 주 유지하고 소프트캠프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 갔어. 아니 여러분, 예전에는 한 2시 50분 정도에 상한가를 말거나 상한가를 말 조짐을 보여준단 말이야. 이거 딱 찍는 순간 이거 종가 상이구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상한가 무조건 찍겠는 걸 하는데 여기서 빼버리는 거 보고 막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무서워? 완전히 개인 투자자분들을 겁에 질려놓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을 줘. 제가 여러분 어제 이렇게 종가 직전에 확 V자 반등 나오는 걸 노리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갑자기 강제 종가 베팅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종가에 공매도를 치기보다는 이렇게 주식을 들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최근 트렌드가 어떻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하나씩 체크를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종가 베팅을 최근에 안 해가지고 이런 움직임을 체크를 안 하다가 제가 관중에 넣었던 세 종목이 전부 다 종가에 빠져버리고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빠지는 걸 보고 지금은 여러분 종가 베팅을 동시호가가 아니라 시간의 단일가에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최근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가는 애들은 그 다음날 내리고 상한가를 가지 않고 계속 장난치는 애들은 오히려 상승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많죠. 자, 어제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안 보내고 이렇게 종가를 4.58% 상승으로 마감을 시켰는데 오늘 보시면 GH 신소재 장중에 16.68%가 상승이 났어요. 그런데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직접 이렇게 손절을 한 종목이죠. 자, 그리고 GH 신소재 말고도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100만원 가까이 손절을 했는데 평단가가 27,000원 초반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현대바이오의 주가 보세요. 와, 대박. 종가가 29,000원이고 장중에 31,000원까지 올라갔어. 이건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손절한 종목이 일주일 안에 크게 반등이 나오잖아. 그럼 멘탈이 크게 흔들려. 특히 저는 여러분 어떻게든 손절을 한 다음에 다시 플러스로 만들었지만 여기서 손절한 다음에 그 다음번에도 매매가 실패해가지고 마이너스 몇백을 찍어봐봐. 그럼 그 다음부터선 계좌가 박살이 나면서 뇌동매매가 판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바이오만 보셔도 개인 투자자분들을 진짜 공포로 몰아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을 줘요. 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반등다운 반등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가봤자 여기 꼭대기에 몰려 계신 분들은 탈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상한가 가봤자 33,200원이야. 근데 여기서 뭐 본인이
볼린저 중앙선을 터치했다고 물을 타거나 혹은 신규 매수자들이 접근해서 매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서린바이오를 보세요. 고점을 이렇게 찍은 다음에 한 달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반등이 안 나오고 계속 빠졌어. 근데 여기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하려고 볼린저 중앙선에서 매수했다? 그럼 그냥 밑으로 촥 쳐맞죠. 그리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찌라시도 뜨지 않았고 그냥 제약가 바이오 섹터가 움직이면서 떠밀려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보통 이렇게 추세가 깨지면은 요런 데서 더 투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신규 매수를 하거나 혹은 물 타는 거는 너무너무나 위험한 판단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제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이럴 때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 자신도 너무너무나 쫄리고 미치겠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 생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종가 베팅한 종목을 손절 혹은 익절을 하면은 거기서 매매를 중단하고 그냥 종가 베팅을 다시 또 하거나 아니면은 공매도를 종가에 치겠다.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든 오늘 빨간불로 또 마감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순신 장군이 죽으려는 자는 살겠고 살려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아침부터 그냥 손절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종가에 샀던 종목이 아침부터 이렇게 갭이 뜨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갭이 뜨자마자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니까 이 녀석 보소, 오늘 장중에 7.74%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3.5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익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보령제약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매도로 전환되는 거 보자마자 던진 거예요. 그런데 역시 아쉽죠. 오늘도 홀딩을 했다라면은 제가 최소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았을 텐데 이게 어제 매매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GH 신소재도 어제 빨간불이었는데 제가 익절을 안 했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찍어버리니까 오늘은 똑같은 실수를 안 하려고 한 것뿐이죠. 그리고 저는 저렇게 주식을 매도한 다음에 어제 생방송 공약대로 저는 주식을 전부 매도한 다음에 이렇게 공매도를 치고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니까 제가 공매도를 친 종목은 당연히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장중 매매를 하다가 손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종가 베팅으로 복구를 해야지 장중 매매로 또 복구하려고 하다가는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통계를 내보니까 보시면 저는 12월 달 동안 단 하루도 손실을 본 날이 없습니다. 이건 뭐 10월 달이라던가 11월 달 이런 날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일별로 보시면 깨진 날이 거의 없어요. 문제는 GH 신소재라던가 현대바이오처럼 제가 욕심을 부리면서 장중에 매매를 많이 했을 경우에는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약 익절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종가 베팅한 종목을 익절 후에 그냥 잠을 자버리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승률이 100%였어. 그리고 공매도를 쳐가지고는 제가 여지껏 단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었고 11월 초에 공매도를 친 종목은 수익률이 무려 40%가 넘었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보령제약을 익절했는데 이 종목 조금만 가만히 놔뒀으면 2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도 넘게 벌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악마의 유혹이 장난이 아니에요. 보령제약 지금 프로그램 보세요. 프로그램이 아까 제가 분명히 매도했을 땐 마이너스였는데 장중에 이렇게 프로그램 20만 주 이상 쌓인다? 그러면은 못해도 어제 고가였던 17,000원을 돌파할 것 같이 보이고 장중 추정치를 보세요. 외국인이랑 기관이 계속 양매수가 들어오니까 다른 제약과 바이오주처럼 오늘 못해도 10% 이상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성 상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일동제약도 보세요. 프로그램 매수 이렇게 들어오고 상한가도 터치를 했었어. 그런데 시간의 단일가 보세요. 오늘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기는커녕 이렇게 2% 이상 빠졌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돈을 버는 거더군요. 오늘 장 초반에 주식을 매도한 다음에 공매도를 치지 않고 그냥 매도를 했으면은 어떠한 종목을 매수를 했어도 다 손실이었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신바이오도 종가에 빠졌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빠졌지, YJ게임즈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빠졌고 종가에 빠졌지, 일동제약 상한가 못 말았고 사마제약은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빠졌지. 그리고 여러분, 별로 안 좋게 보내는 급등이 나오네요. 자,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종가가 10,000원으로 마감되었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5.50% 상승 나왔어. 여러분, 알서포트는 옛날에도 그랬지만 종가가 이렇게 꽉 찬 양봉으로 마감이 되면은 시간에서 빠지고 그 다음날 빠지는 아주 그지 같은 습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확진자가 오늘 7,850명이었고 내일 못해도 8,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것처럼 보여서 알서포트의 주가는 시간의 단일가에도 저렇게 급등이 나죠. 반면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상승이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알서포트가 저렇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한 이유는 단순하게 확진자 폭증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김부겸 총리가 공식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영업 제한이라던가 혹은 재택근무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예고를 해서 그렇죠. 자, 보시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똑같이 다시 한번 연말까지 10시까지 영업 제한을 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실행할 예정이래요. 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ECS는 무려 상한가를 가버렸네요. 하지만 여러분 어제 지진 관련주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갖고 아침부터서 지진 관련주는 이렇게 수급이 모이면서 갭이 떴는데 종가를 보시면 오늘 지진 관련주 어떤가요? 참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아침에 무려 21.33%가 상승했으나 종가가 무려 1%밖에 되질 않아요. 오늘 시초가에 만약에 삼형엠텍을 매수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20%입니다. 마이너스 20%. 자, 지진 관련주는 만약에 3.5의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엔 4.5 혹은 5.5 이상의 큰 지진이 나와야지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삼형엠텍은 재료 소멸로 인해서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이렇게 하락 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일 또 제약주라던가 혹은 바이러스 테마주가 또 한번 움직일까요? 여러분들도 오늘 주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이렇게 급등했던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다음날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일 하루쯤은 제약과 바이오주가 쉬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오늘 뜬금없는 뉴스로 상한가를 갔던데 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에 하한가 가가지고 손절치거나 혹은 반대매매 나가신 분들 진짜 많을 텐데 다시 이렇게 또 올라오면은 진짜 열받겠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장중에 계속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 중이었는데 지금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까지 유럽 증시는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FOMC 회의가 시작되면은 다시 한번 또 바뀔 수 있지만 일단은 내일 코스피라던가 코스닥이 또 크게 반등이 나오면 이렇게 한국 BNC 같이 급등이 나온 제약과 바이오주는 조정을 줄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길 바래요. 아니면 여러분 대원 제약처럼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시가 붙어서 갭을 확 띄워가지고 고가에서 던지는 거야. 근데 거래량 보시면 어제 상한가를 갔을 때보다 오늘 거래량이 더 크죠.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은 오늘 개인만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매동도 그렇고 또 거래량도 저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시간에서는 무조건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 그리고 싸이월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오늘 많이 빠졌는데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삼은봉이 나왔으니까 내일 반등이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일단 싸이월드 악재 도토리 페스티벌이 유재석 씨가 코다리19 바이러스에 걸리면서 취소가 되었고 싸이월드가 이번 주 금요일 12월 17일 날 개장을 하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싸이월드 주식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NHN 벅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드디어 마이너스 5.61% 하락이 나왔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이렇게 지금 하락 중이에요. 그래서 싸이월드 관련 주식이 내일 또 마지막 설거지 타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싸이월드 관련주 빨간불 들어온다고 빨려 들어가지 마시길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진 관련주는 상한가가 없습니다. 오늘 지진 관련주는 모두 다 종가 급락이 나왔고 상한가를 간 종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히 지진 관련주는 지진이 나서 올랐을 경우에는 다음번 지진이 나올 때까지 암흑기를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꼭 칼손절이 필수입니다. 자, 두 번째 오후 3시 이후에 나오는 투매를 조심하세요. 지금은 시간의 상한가를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동시호가 때 투매를 내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제약과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3시 이후 큰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급락이 나오는 종목이 많으니까 시간의 단일가도 하락이 나온 종목은 꼭 주의하시길 바래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 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